파업, 정확히는 파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진료 거부. 그러니까 직능단체라고 하는 의협은 파업의 대상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 3건이 해당되지 네.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 병원에 속해 있는 의사들이 파업하면 파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하는 것은 파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진료 거부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겠죠. 어쨌든 문 대통령은 실력 행사 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요즘에 문 대통령이 일부 이제 이 민주진보 쪽에서 좀 세게 나가십시오 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과 전체가 민주정부다 보니까 저쪽에서 독재라는 프레임을 걸긴 하지만 경찰들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 그냥 되돌아오는 거야.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서울시 가가지고 서울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는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엄청 질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힘도 실어주긴 하지만 아니 내가 서울시까지 와가지고 지금 서울시의 이 사랑제일교회 그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속마음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힘을 실어줬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좀 세게 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런 뜻이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박원순 시장이 계셨다면 네.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전화 통화를 하실 수는 있었을 거다. 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말 문재인 스타일식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격려라 그래서 다 격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질보는 방문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진짜 뇌피셜이 통해. 아, 그러니까. 와, 진짜. 집은 엉뚱한 사람이 가갖고 또 욕먹고 있던데. 근데 그거와 그때 그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긴급 체포로 되자라는 메시지하고 의협 파업에 대해서 뭐랄까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문 대통령 스타일과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엄중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의협 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전 방송에서 의사 선생님이 1시간 동안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최대집이 이끄는 의사협회가 얼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딴지를 걸었는지 그 명단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갖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어떤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도 들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는 문재인 싫어요예요. 그렇죠. 최대집은 그런 자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저 한마디만 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다는 아니에요. 일부 의사들. 그리고 최대집은 정파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진료 거부를 주동하는 것도 저는 이게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투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이러는 것 역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인데 코로나19 상황이 됐는데 최대집이 의협 회장이다.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화 됐다. 의협의 고 상층부들이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니 보통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때 목숨 걸고 해요. 생존권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남의 목숨을 담보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왜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언론이 정교조 교사들이 노조 만들었을 때 스승이 웬 노조냐 노동자냐 이러지 그러네, 않았습니까? 그러네. 그런데 왜 이번에 의사들 똑같아요. 사자가 스승 사자 다 쓰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중립이에요. 완전 중립. 그리고 정부와 의사 양비론. 이거는 의사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편들기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문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지금 방역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사실은요. 전쟁이 일어나 사람이 죽으나 역병으로 사람이 죽으나 똑같은 겁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정도 되면 공권력에 힘이 실리겠죠. 네. 대통령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세게 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앞에 그냥 쭉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의사에다가는 선생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엄청 높이 그렇죠. 얘기를 한 거였네요. 근데 대놓고 돈 벌고 싶다고는 얘기 안 하고 되게 명분만 좋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좀 들어가 볼 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의사들 쪽 전문가들은요, 계속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빨리 3단계 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건 의사들의 생각인 거고, 일부 의사들의 생각인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경제. 지금 3단계로 가면 경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상 갇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류도 못하고. 식당 웬만한 데 가면 10명 이상 못 들어가게 해. 그럼 점심시간에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300명, 어제 300명 안 나왔다고 해서 200명대가 이틀 나왔다고 해서 야, 이것도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질본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제 폭발 직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마음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근본적인 욕구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단계가 생리 욕구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 생리 욕구 이게 경제와 관련된 거죠. 최소한의 그 경제. 2단계가 안전 욕구예요. 불안에 대한. 이게 코로나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1단계, 2단계가 충돌하는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되게 이 1단계, 2단계 욕구는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충돌하는 상황이라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건 정세균 총리가 PC방 왜 금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막 정세균 이름 걸고 네, 반대한다. 이 사람이 시켰어요. 뭐 이거. 예,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나 욕해라. 내가 다 욕먹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 정세균 총리가 진짜 애민 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건 2차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거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못 견딥니다. 이게 2번 같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서 겪고 다 이겨내는데 2번째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지면 정말 폭발할지도 몰라요. 예. 저도 뭐 짧게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청년단체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야, 참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말은 쉽게 한다. 가만 보면 좀 3단계 빨리 가야 된다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어떤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시야가 넓어지고 또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면 그런 얘기 함부로 못 하잖아요. 고려할 게 많아지고 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뱉는데 사실 이게 진짜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가게 됐을 때 그 우려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8개월 정도 시간 동안 너무 잘해서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팬데믹 와가지고 막 국민들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따가 뭐 그 이야기 바로 뒤에 하겠습니다만 방역 실패란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애를 딱 그런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인 거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잖아. 이야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어쨌건 예,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왜 대통령 시켜줬는데 아무것도 못해라는 식의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부 약간 극진보에서는.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정권 맡기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보수 진보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맞지. 자, 어쨌건 그 3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규정상 보면 현재 3단계 가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무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걸 정부가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자, 그 이야기도 여기까지.